안녕하세요. 가야치과병원에서 보전 파트를 맡고 있는 이상효 원장입니다. 먼저 엔도 분야의 기라상 같은 선생님들과 같이 강의를 맡게 되어 부담도 많지만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또 준비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특수한 환경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전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어느새 20년간 같은 병원에서 치주, 보철, 교정과 선생님들과 협진하면서 보전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강의를 2017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한근관치료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협진 시 또는 타치과에서 의뢰된 애매한 케이스, 그리고 보철 임플란트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상황을 임상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의 여러 케이스의 진단과 치료 계획은 저의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스의 진단은 2008년에 AAE에서 발표된 이와 같은 진단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상 진료 시에 진단이 애매했던 엔도 환자와 상담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 대부분 엔도에 대해 숫자 방어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애매한 케이스가 참 많았던 것 같았고요. 최근 몇 달 동안 특정 치아가 아프거나 불편해서 왔던 환자들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증상 외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치수 진단에도 전형적인 엔도에 적응증이 안 되는 상태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인 엔도의 적응증이 아니라면 일단은 지켜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분은 37번을 6개월 전에 본원에서 크랙으로 크라운을 했었는데요. 그 치아가 아파서 내원했습니다. 치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컴플레인을 했고 조마조마하며 진단을 했는데 37번은 모두 정상범주이고 도리어 36번이 수복물 마진 쪽에 프랙처와 리키지가 보이고 특히 설측 치경부 쪽에서 얼음과 에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단 검사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다른 치아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이제 37번도 불편함의 원인일 수 있어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치아 모두 엔도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수복 치료를 할 때는 미리 엔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추후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치근당 변변이 없고 엔도 상태가 좋지 않은 리엔도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치료를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치료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확실한 증상이 생길 때까지는 지켜보고 추후에 증상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발치 가능성까지 설명해주고 재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케이스들과 같이 파노라마에서 엔도의 흔적이 없는 경우를 생애 첫 영구치 근관치료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처음으로 엔도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전형적인 엔도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라면 환자는 설명 없이 갑자기 치아에 구멍을 뚫고 치료받는데 적잖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에게는 치료 시작 전에 엔도가 어떤 치료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치료라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엔도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70평생 치아가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으로 오른쪽 그 어금니에 음식물이 끼는 것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치과의사가 보기에는 17, 27 둘 다 심각해 보이나 정작 본인은 아프지도 않고 음식물 끼는 것만 불편하다고 합니다. 응급으로 엔도화 상황도 아니어서 아프실 때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엔도보다는 발치도 고려해야지 않을까 하는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우측 케이스는 27번의 증상도 있었고 충치치료를 원해 약속 없이 내원한 경우인데요. 충치치료 시에 일반적인 엔도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은 레진 치료만 원한다고 하시고 엔도 가능성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동의 없이 치료를 강행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왼쪽 분은 27번이 애매하게 아파서 2번 내원을 했는데 신경치료 가능성 예후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막상 신경치료를 하는 것에도 주저하셔서 스케일링만 하고 가셨다가 세 번째 내원 시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엔도를 시행했습니다. 미리 설명을 다 잘 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끝난 환자입니다. 오른쪽은 본인은 치아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45번 치아가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원했습니다. 다수의 치아에 서비칼 캐리어스가 발견되었고 45번은 치수까지 침범한 서비칼 캐리어스와 어큐트 펄파이티스를 보였습니다.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치료에 대해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의 20분간 자세히 설명한 후에야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한 동통으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잘 설명을 하고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치과에서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 내원한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보존과를 전공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타치과에서 발치를 권유받았는데 다른 의견을 듣고자 찾아온 환자 중에는 굳이 안 뺏고도 될 것 같은 케이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치료 전 상담 시에는 실패 가능성과 발치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치료에 들어갑니다. 케이스 선택을 잘하면 치료도 잘 마무리되고 팔로우업에서도 좋은 예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20대 여성으로 교정치과에서 다른 치과에 보냈는데 거기서 하악 전치 3유닛 브릿지를 발치 임플란트 계획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의뢰가 왔는데 아직 젊고 원인이 확실해서 통상적인 엔도를 시행했습니다. 비교적 쉽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체크시까지 13년간 잘 쓰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는 힐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타치과에서 1회 치료 후 발치 계획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예후가 의심되었지만 통법대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치료 전에 치료 도중에도 발치 가능성이 있고 추후 염증 재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 후 치료를 시행합니다. 다행히 11년 후까지 별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타치과에서 2년 전에 신경치료 후 씌웠는데 통증과 잇몸이 부었다고 오신 환자입니다. 발치 가능성과 비용 문제로 그 치과로 다시 가보시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가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갖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으나 이같이 타치과에서 치료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보통은 추후 생길 수 있는 책임 소재나 비용 등의 문제로 웬만하면 간단한 처치만 하고 다시 기존 치과로 보내는 편입니다. 다만 치료를 꼭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지한 후 치료를 합니다. 올해 내원했는데 4년이 지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케이스인데요. 46번에 동통이 있고 동요도가 심해서 치료를 시작할지 부담되어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끝나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타치과에서 진단 후 소개로 오신 분인데 다행히 치료 반응이 좋아 리엔도 크라운까지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은 엔도 테크닉상 술식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엔도 오리진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좋은 결과를 보인 케이스들입니다. 다음은 20대 여환으로 17번에 재식을 권유받고 내원한 환자인데요. 예후가 의심돼서 임플란트 계획까지 다 세워두고 리엔도를 시행, 힘들게 여러 번 내원하여 겨우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치료가 깔끔하게 안 끝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힐링이 되었고 추후 염증 재발 시 발치 가능성을 고지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7년까지 체크해서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좋았던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36번에 심한 동통으로 타치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발치하기로 했는데 너무 아파서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으로 크라운과 올드 지피콘을 제거해보니 근관 내에서 노란 파스가 절절 흘러나왔고요. 또 치료 중에 플레어업도 돼서 협축으로 안면 종창까지 생겨 거의 매일 7회간 근관 세척, 절개 배농을 통해 일단은 통증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재평가를 했는데 잔존 치질 상태도 안 좋고 엔도 예후도 의심되어 발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치료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발치를 결정해야 서로 고생 없이 다음 진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환자와 상담을 통해 발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기에 부담 없이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케이스의 선택은 근관치료 성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은 타치과 실패 케이스를 부담 갖고 해결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11번 치에 심한 동통으로 내원하였고 급한 대로 크라운 뚫고 리엔도 후 레진 코어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타치과의 리엔도를 할 때는 크라운 제거를 원칙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하나만 뜯기도 육전치를 다 뜯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치료 중이나 후에 최악의 경우 다 뜯을 수 있다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타치과 치료 중 내원했는데 이분은 사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존 치과 차트를 보니 46번이 아파서 3회 내원했고 다시 47번이 아파져서 엔도 크라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파져서 크라운을 리메이크 했고요. 또 그래도 아파서 다시 뜯고 리엔도 이렇게 10번을 치료했다고 했는데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피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 내원 시에 의뢰서와 차트 복사본을 가져오셔서 어쩔 수 없이 리엔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중인데 증상이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 케이스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병원에 10년 넘게 오시던 환자로 이분 말씀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따라간 치과에서 47번에 보험 임플란트, 45, 46에 신경치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쉽지 못할 만큼 아파져서 이제 오셨는데 46번에 퍼포레이션도 의심됩니다. 이 케이스는 리엔도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여 애매하게 리엔도 가능성을 얘기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발치를 권유한 상황입니다. 그쪽 치과는 안 가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다시 보냈습니다. 이분은 기존 치과에서 24, 5, 6, 7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셨는데 26, 7이 불편하다고 신안으로 오셨습니다. 길게 히스토리 말씀 후 신경치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고 응급으로 페인 컨트롤 상황도 아니라서 기존 치과에서 상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최근 보철물을 마무리한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는 치료를 연기하는 편입니다. 수복이 애매할 때는 본격적인 엔도 전에 수복 가능성을 미리 시행합니다. 26번에 치은연에 깊은 우식이 있었고 액세스 오프닝을 하고 통증 조절 후 치주과로 CLP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이때 수복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발치로 치료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수복에 문제 없다는 판단에 레진 월 축성 후 엔도를 시행합니다.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보철과에서 엔도를 해야 할지 의뢰원 케이스인데요. 좌측은 80대 고령이신데 14, 15의 깊은 우식으로 크라운 계획하에 프랩을 먼저 하고 엔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캐나도 잘 안 보이고 포스트하기에는 너무 불리해 보입니다. 특히나 오픈 시 지대 치질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증상이 없어 우식을 제거하고 RMG의 수복 후 엔도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 경우 엔도 증상이 생기면 발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측은 크랙, 교모, 치경부 마모가 복합적으로 있어 치은 연상 마진으로 크라운을 했는데 증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진단 시 엔도 화상은 아니란 판단하에 교합 조정, 치주 치료 후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혹시 엔도에 들어가면 예후가 걱정인 케이스입니다. 크랙으로 보는 크라운 후 스웰링과 통증으로 8개월 만에 엔도에 들어간 환자인데요. 다행히 잘 마무리했는데 크랙의 예후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좌우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하악 6, 7번 부위가 무치약인 경우인데 이럴 때 5번 치아 예후가 치료 계획에 있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좌측은 45번이 크게 문제 없어 보여 크라운 후 엔도 가능성만 있고 임플란트에 별 영향을 안 미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측은 엔도 크라운이 꼭 필요하고 예후가 걱정인 상태입니다.
이미 임플란트 식립 후에 의뢰가 와서 부담을 갖고 엔도를 했으나 추후 발치하게 되면 걱정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45번 치아의 엔도 상태나 치주 상태가 정상 범주였으나 추후 예후나 안정적인 임플란트를 위해 전략적으로 발치 후 3유닛 브릿지 형태의 임플란트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2019년에 실린 이 논문을 보면 3개의 무치약 상태에서 임플란트 3개, 싱글 크라운 3개, 2개의 3유닛 브릿지 형태, 그리고 3개의 스프린트 형태를 비교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유닛 브릿지 형태가 실패율, 염증, 보철물 문제, 그리고 비용 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을 보입니다. 물론 멀쩡한 치아를 빼면 안 되겠지만 최종 결과를 위해 애매한 치아 예후 판단은 치료 계획 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같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6년 전 기존 브릿지 제거 후 36,067 임플란트 전에 35번을 살릴지 의뢰가 왔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35번은 지대치가 아니어서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 엔도로 살렸습니다. 6년 체크 엑스레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간헐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엄청 부담되는 케이스로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초에 35번 발치 후 3유닛 브릿지 형태의 임플란트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결과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데 2012년 당시 상악 RPD를 쓰고 있던 상태였었고 14번이 파절이 되어 의뢰가 왔습니다. 어렵게 엔도 포스트 크라운까지 해서 겨우 살렸는데 치료가 끝난 후에 그해 RPD를 안 쓰고 15, 16, 24, 26 임플란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4번은 5년 후 발치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엔도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 보입니다. 이 케이스는 타치과에서 43번 크라운을 최근에 했는데 불편하고 44, 45, 36 부위의 임플란트 상담을 원했던 환자입니다. 43치아에 큰 치근단 염증이 보여 엔도 의뢰된 환자인데요. 엔도 실패 시 44 임플란트도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43 견치를 발치하게 되면 4개의 무치약이 되어 임플란트 개수나 최종 보철물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철 파트에서는 꼭 살렸으면 해서 엔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엔도 임플란트 후 4개월 만에 염증이 재발하여 리엔도를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6개월 후 겨우 힐링 양상을 보였지만 좀 더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플란트는 인접시 염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사이너스 트랙 트레이싱 결과 36번이 원인이었고 엔도 시 치수 괴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루틴 엔도 후 염증이 사라졌고요. 엔도의 실패가 인접한 임플란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7번 치아의 문제로 37번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던 케이스로 증상도 없고 치주 상태도 정상으로 진단되어 엔도는 보류하고 치주 처치만 했습니다. 3개월 후 어느 정도 힐링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엔도 오리진이 아니면 치료를 보류를 하는데 이 케이스는 일단은 지켜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60대 여성 환자는 46, 47치아에 무슨 이유인지 아무리 엔도 얘기를 해도 임플란트를 강하게 원하셔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고 의뢰하였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클래스 3 교합에 강한 저자갑을 가진 환자로 증상이 생겨 16번 리엔도를 했는데 1년 만에 실패 임플란트를 하게 됐고 1년 후 15번 치아의 크랙과 심한 동통으로 또 엔도 크라운 했으나 또 1년 만에 실패 임플란트. 또 1년 후 이번에는 17번 치아에 크랙과 동통이 생겨 내원. 이때는 환자분이 신경치료는 더 이상 안 했으면 한다고 하여 안타깝지만 바로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강한 저자갑과 교합 문제 케이스는 엔도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마지막 이 두 케이스는 보험 임플란트가 적용되는 환자로
엔도나 엔도 수복의 예후가 의심됐는데 충분한 상담 후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과 얼마나 오래 쓸지도 치료 계획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한 치아의 엔도의 예후가 전체적인 치료 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